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팀장도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또 팀장으로 승진하셨네요. 네. 몇 번째 승진이십니까? 글쎄요, 뭐 그렇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하여튼 승진은 굉장히 또 축하할 만한 일이고, 이제 또 호칭이 바뀌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부장에서 이제 팀장으로. 자, 그래도 시장 얘기를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일발장전 주제를 쭉 보고 정리한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동성 파티가 끝났느냐의 여부인데, 곳곳에서 이 돈이 막 넘쳐나던 현상들이 좀 멈칫멈칫거리는 게 나옵니다. 가장 상징적인 거는 국내 이제 부동산 시세들이 조금 움츠러들고,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시장은 특이하게 좀 부풀었지만, 이런 두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지금은 동학개미 얘기 별로 요즘 안 하잖아요. 그런 면이 꼭 국내에만 유동성 파티가 끝나느냐, 해외에도 그런 뉴스들이 왕왕 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들먹였던 부분도 있고, 자, 일단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달러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조금 걸립니다. 이 달러 강세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거기에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가요. 이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두 가지죠. 달러하고 미국 국채.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채권 수익률은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스닥이나 테크 관련주들이 오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유가가 급락을 했고, 뭐 전체적인 내용 들어보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파월 의장과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어제 의회 증언들을 들어보면은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그냥 뭐 물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연준의 원래 그 닉네임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데에 가장 우선적인 목표를 두다가 서프라임 모기지나 금융위기 이후부터 서서히 좀 변해가지고 지난해는 이제 경기를 살리는 데 오히려 초점을 좀 많이 두고 있죠. 근데 어제 물가 얘기를 파월 의장이 하면서 물가가 오르면은 연준은 대응 수단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번 더 했다는 게 좀 독특하고, 캐나다 중앙은행입니다. BOC는 일부 유동성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처음 발표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이행했죠. 대규모의 자산 매입들, 뭐 국채를 사들이고, 그다음에 지방채도 사들이고, 회사채, CP 막 이런 것들 사들였는데, 국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사들이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채 매입 속도도 조절하겠다고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시그널인지, 캐나다 같으면은 그렇게 작은 나라는 분명히 아니고 북미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파티라는 것을 이제 끝내기 시작하나? 이런 의무심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서 돈이 자꾸 이제 움츠러들고 유가가 주저앉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조금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물론 이게 모순적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 유동성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유동성을 또 더 풀자니 코로나가 줄지도 않을 것 같고 고민이 많은데, 그 와중에 이제 북한이 주말에 한 발 쐈죠. 이것도 좀 흥미로웠는데, 처음에는 지난 다음에 뉴스가 나왔고, 우리 합참 보도도 아니고 해외에서 뉴스 보도를 통해 갖고 처음에 여러 발 쐈다 그러더니 로이터는 두 발 쐈다 그러고, 그러더니 이제 탄도미사일 아니라 그러고 순항미사일이라 그러면서 제재 유엔 결의 위반은 또 아니랍니다. 도발도 아니고. 그래서 달라진 건 없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침에 선을 딱 껐어요. 제가 좀 빠르게 얘기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유동성 파티가 끝나면은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거는 숙취, 머리가 아픈 숙취와 계산서 아니겠습니까? 계산서를 일단 지급을 하고 다시 뭔가 설정을 해야 될 타이밍인지, 전환기인지, 아니면 제가 너무 조금 앞서 나간 건지, 이 느낌이 그냥 참 뭐랄까요, 찜찜한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느낌으로 뭔가 판단하면 안 되는데, 돌아가는 상황들이 조금 희한해서 한 번 더 짚어보는데, 이동근 팀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또 앵커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제가 가진 게 어제입니다. 이제 어제 시장을 보면서 제가 그 찜찜한 느낌을 좀 저도 가졌어요. 이 시장이 과연 뭐 이렇게 좀 하락을 할 만한 이유들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실 어제 시장을 하락시킨 가장 큰 이유는 미중 간의 갈등 격화죠. 특히 이제 이게 미국 편에 뭐 이제 이유가 붙고,
또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면서 서로 간에 이제 좀 그 펀치를 주고받는 뭐 제재를 주고받는 이러한 이제 모양들이 연출이 되면서 결국 그런 부분들이 뭐 중국 증시라든가 그리고 이제 나스닥 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하락을 유도를 했고 우리 중국과 증시에 러시아가 연결되는. 공동 성명을 냈죠. 그렇죠. 내정 간섭하지 마라. 그렇죠. 미국한테. 사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나 EU가 주장하는 건 신장 위구르고 네, 사실 인권 문제. 사실 그 부분은 뭐 이미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결국 예견이 되어 있던 것들이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알래스카 회담이 그게 방아쇠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 사실 굉장히 좀 뭐 별건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담 내용 들어보면 양체츠 대표인가요? 뭐 컵라면 먹고 왔다 막 그러고. 뭐 그런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우리의 컵라면은 아닌 것 같고 어찌됐건 뭐 인권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뭐 홍콩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까지도 걸고 넘어지고 러시아도 이제 그때 이제 뭐 정적 나발리 사건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은 그러면 똑바로 하고 있느냐? 거기도 지금 뭐 흑인 문제라든지 요색 인종에 대해서 뭐 니네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표현 자체가 그렇게 등장했어요. 그렇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당신네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첨예한 대립이 또 이어지나 이래서 시장이 좀 움츠러드는 거고.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어제 그래서 저도 시장을 보면서 뭐 시장이 조금 이제 또 어떤 흐름이 좀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사실 해본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유동성에 대한 그 이 부분들은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그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미국의 서베이 결과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그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그 스탠스들이 좀 변하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요번에 사실 그 FOMC에서의 점도표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지금 연준은 2023년에 얘기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이제 그 예상들이 좀 그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3조 달러짜리 이게 말이 3조 달러지 얼마요? 4천조 원? 그렇죠. 가까운 우리나라 돈인데 대규모의 뭐 부양책들,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뭐 그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는데 뭐 처음에는 쭉 듣다 보면 야 이제 또다시 경기가 막 활황을 띨 수 있는 이런 파티들이나 좀 기대감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저 돈을 어디서 구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증세하겠네. 제가 사실 오늘 또 연결이 되는 게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준비한 내용이 저건데 사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렇죠. 예, 저겁니다. 아, 그럼 저건 빼고 합시다. 이따가 또 해야 되니까. 예, 뭐 아무튼간에 뭐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지금 분명히 이런 아직까지 뭐 기대감들이 완전히 사그라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그 기대감이 이제 하나씩 조금씩 그 기대감에서 표출되기 시작한 노이즈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괴롭히고 있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앞에서 이제 유동성의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제 시장이 겪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뭐 많은 또 이제 그 뭐 시험 분석가라든가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만은 이게 결국 시장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과도기에 진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유동성만 가지고 시장을 버티고 유동성 가지고 상승을 하고 뭐 얼마에 샀냐 얼마에 팔았냐 이거 가지고 시장을 얘기하기보다는 이제는 기업의 실적이 정말 따라와 주느냐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시장을 보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이런 장세로의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그런 변화로 가기 위한 그런 좀 이제 그 어떤 그 과정에서의 지금 이제 충돌 그리고 이제 이런 지리멸렬한 아주 시간 보내기. 네, 그렇죠. 시간 보내기. 말씀하신 대로 시간 보내기.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국면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지치죠. 지치죠. 이게 뭐 급락도 아니고 급락을 하면 차라리 사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질질 빠지는 이런 시장들이 나타나고 뭐 별로 힘도 없고 뭐 이런 시장들이 나타나고 이게 있는데 슬금슬금 하락하다가 어느 순간에가는 눈치를 막 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희망은 계속 가져요.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미국 증시도 뭐 본장은 떨어졌다가 시간의 거래에서는 아까 이제 그 인텔 얘기했지만 그렇죠. 인텔의 시간의 주가가 지금 6% 오르면서 나스닥 선물이 약간 플러스를 주니까 또 희망한단 말이죠. 그렇죠. 오늘 저녁에는 테크 관련주들이 또 조금 반짝하려나?
그러면 장중에 문제 손절 못 하고 있다가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향후에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실적 장세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어떤 경제의 정상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잘 될 것이냐. 근데 이제 지금 또 암초로 등장한 부분들이 코로나19의 또 재확산 이런 부분들이 또 암초로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풀어야 되는 그 방정식이 뭐 2차, 3차가 아니고 굉장히 고차 방정식이 돼버린 거죠. 풀어야 될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래서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은 섣불리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좀 시장의 흐름에 앞서서 이제 김영민 매니저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굉장히 그 시장에 대한 대응을 좀 그 주의 깊게 예민하게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약간 방어적인 전략도 필요할 때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 뭐 수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이러한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그냥 아침 드라마 보는 걸로 저희 거 안 보셔도 돼요. 내용이 없을 때는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별 내용 반복적인 것들인데 조금 시장이 재미없기 때문에 요즘 무슨 하우스 이런 거 재미있는 거 많이 아침엔 안 하나? 아침엔 안 하나? 재방송 보면 되니까요. 재방송.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주제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말 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매일 데일리로 방송을 좀 해드리고 있지만 사실 뭐 우리가 똑딱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매매를 맨날 우리가 단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라든지 펀더멘탈을 좀 고민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이런 복잡한 상황,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좀 설명이 안 되는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동시에 좀 진행이 되는 게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우리가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걸 고민을 했는데 오늘은 또 국채금리가 지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어찌 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파티가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엔 영수증이 아직까지 발급을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방금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에는 오로지 이 유동성의 힘, 자금의 힘으로 이제 주식시장을 이제 부양해 왔고 그리고 이제 이 유동성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이 현재 펀더멘탈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지금 주식을 거래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서서히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약간 선반영이 이제 좀 충분히 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현재 펀더멘탈을 분명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결론은 실적이다. 우리 좀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뭐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뭐 삼박자를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수급, 모멘텀, 실적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지금은 개별 기업들의 이제 실적에 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너무 이제 지나친 미래에 대한 어떤 과도한 기대감보다는 현재 정말 잘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현재 스코어가 좀 나오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에서 시장에서 이제 다소 소외됐거나 혹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공략하는 게 어찌 보면 지금 시장에 가장 좀 적절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또 이제 뭐 한 1, 2주 이후부터는 삼성전자 뭐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네. 본격적인 또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뭐 경기 순환 사이클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더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종목 장세에 대비하는 전략이 좀 가장 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한적인 종목 장세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정치 테마네. 정치 테마나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 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 뒤집으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왔어요. 근데 안전 자산으로서의 채권 가격을 선호하면서 달러랑 채권 가격이 같이 올랐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거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말씀하신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대립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가 또 악령처럼 망령처럼 되살아나고 있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금리도 살살 오르겠지만 기업의 또 실적을 바탕으로 한 주가도 오를 때 그때가 이제 진정한 승부수입니다. 근데 그 시간까지는 조금 여유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한 2분기 이 접어드는 타임 뭐 지금 이제 3월이 1분기니까 그때쯤 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그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논란들이 많은데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조금 그 미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뭐 요번에 이제 그 가동 중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네. 그 부분에서 좀 약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1분기에 IM이라든가 C 부분에서의 실적은 그거 충분히 상쇄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물론 반도체가 조금 이제 그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삼성전자의 전사의 실적을 놓고 볼 때 정말 뭐 대단히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부분의 실적도 2분기엔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거죠. 이제 실적만 놓고 보자면은 삼성전자는 1분기에 만약에 반도체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우려가 된다면은 오히려 그 부분이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저는 그렇게 좀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그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뭐 삼성전자 실적은 사실 지금 계속들 조금씩 이제 내놓는 것 같아요. KB증권에서는 오늘 뭐 리포트인가요? 1분기 실적이 사상 시장 기대치를 보다 웃돌 거다. 시장 기대치 눈높이가 좀 낮은 것 같긴 한데 그 오스틴 공장의 손실과 그다음에 이제 IM 사업부라고 하는 거 이제 좀 그렇죠. 부진 약간.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시장의 이제 컨센서스라는 게 1분기 영업이익이 8조 원 중반, 근데 이제 KB증권에서는 오히려 9조 원 이상을 얘기하고 있네요. 아마 환율 효과도 조금 감안을 한 것 같고, 네. 2분기부터는 아마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저희가 기대를 좀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실적 이슈는 그렇고. 네, 삼성전자 이제 실적에 대한 것 저도 조금 이제 첨언을 좀 해드리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결국은 이제 제가 뭐 차티스트는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가 삼성전자의 실적의 궤적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난 3분기 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그야말로 좀 서프라이즈하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12조 원이 넘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6만 원대 이제 머물러 있던 주가가 뭐 순식간에 한 2달여 만에 96,800원까지 급등이 나왔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의 기대감이 이 정도로 이제 급속도로 이제 반영이 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8만 원대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년에 이제 진행되는 이제 주가보다는 벌써부터 이제 한 단계 더 지금 레벨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레벨업 되어 있는 주가의 수준을 충족시킬 만한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느냐, 이제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분기 때 실적 뭐 전년 동기 대비하면 거의 한 30% 가까이 증가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지지만 절대적인 수준에 있어서 시장의 기대치가 충족이 되느냐 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한 8조 5천억에서 9조 원 정도 이제 영업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환율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지난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나올 때 기준 환율이 이제 1,080원대였는데 지금 1분기가 이제 끝나는 시점에 보면 이제 1,130원대잖아요. 네. 환율이 한 4, 5% 가까이 지금 올라온 거죠. 그 정도 이제 환율 효과를 감안하면 오스틴 팹의 이제 감익 로스는 뭐 충분히 좀 상쇄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1분기만 놓고 보면 이제 이익의 퍼포먼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좀 더 낫다라는 거.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이제 조금 더 나은데, 결국은 뭐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1등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메모리가 좋아지는 효과가 온기로 반영되는 시점이 이제 2분기 때부터이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뭐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한 수준으로 실적이 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은 뭐 주가에는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8조 5천억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 그냥 무난하다. 만약에 9조 원을 넘어가면 어우 잘했네, 이 정도로 이 수준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보다는 장비 소재 기업들 주가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조금 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결정적인 변수가 아닐까. 오늘 이제 인텔이 또 파운드리 시장에 또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네.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한테 뭐 호재가 될 건지 악재가 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그만큼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소재 장비 기업들의 주가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많이 다뤄봤는데 오늘 별 내용이 없네요. 종목 얘기를 안 하니까 기업도 안 나왔고. 네, 이게 빙빙 도는 듯한 느낌.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밑에다 깔아놔서 떴고, 네. 뭐 코로나 치료제는 아까 우리 뭐 관련해서 셀리드, 네. 셀리드 네. 하나 얘기하셨고, 뭐
뭐가 또 있을란가 붙이기도 애매하고. 종목 몇 개만 좀 붙여드리고 갈까요? 오늘 무료 방송도 아니 뭐 없는데. 굳이 뭐 근데 억지로 이제- 쥐어짜는 건 우린 자판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지어짜는 게 아니라 동전 이제 꼭 넣는다고 지금 종목이 바로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떠오르는 종목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뭔지요? 사실 이제 오늘 좀 주제는 어찌 보면 조금 약간 방어적인 시장의 이제 변동성을 좀 피해가자 이제 이런 관점인데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중에 저는 최근에 이제 농심이라는 종목이 자꾸 농심.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짜파구리가 지금 해외에서 정말 네.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매출액도 뭐 차당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다 그러는데 지금 주가는 완전히 역주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점심은 라면입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오늘 같은 날은 낙폭 가대 종목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신다면 농심 같은 종목이 오히려 시장의 어떤 외풍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운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정말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농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소재 종목 하나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원익 QNC라는 종목 요 회사의 이제 실적이 정말 좀 돋보이게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쿼츠라는 이제 뭐 가장 핵심적인 이제 반도체 소재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동률 증가하고 뭐 메모리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좋아진다 그러면 가장 이제 좀 돋보일 수 있을 만한 실적을 이제 내놓을 수 있는 회사가 원익 QNC이기 때문에 원익 QNC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도 그러면 저도 하나 올려. 동국제약 최근에 그 네. 테이크플라닌이라는 그렇죠.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지금 임상 테스트 들어갈 건데 뭐 그런 이 약품들이 리모델링? 재개발, 재창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앞서 이제 화이자가 경구용 치료제 네. 얘기했지만 기존의 약물들이 있어요. 항생제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변형해갖고 테스트 해보면은 신약 꼭 창출이 아니더라도 지금 다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는 거를 어느 정도는 또 이 치료제 쪽이 분명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네.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동국제약을 하나 좀 올려놓도록 하고 이동훈 팀장님은 잠시 후에 다시. 네. 안 가도 됩니까? 네, 저는 이제 가야 되고요. 오늘은 무료 방송이 없으니까 뭐 약간은 또 변동성 양상이 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잘 좀 버티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